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갱신 계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서울 아파트에서 심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는 전세값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단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아껴두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널 안에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SN연구원의 정현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날이 참 많이 추워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인사말부터 해주시죠. 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날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냥 정말 나가면 엄청 추워. 막 손발이 막 얼듯이. 그래서 요즘 특히 이럴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고생이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와 반대로 저는 또 이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과 좀 재밌는 오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그나마 따뜻하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더불어서 올 연말이 좀 다가오는 과정에서 별일이 없이 좀 순탄하게, 그래도 올 초보다는 올 연말이 좀 성장한 느낌이 참 모든 게 좀 감사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나름 많이 춥지만 우리가 항상 이 가슴속엔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긍지 자부심으로 상당히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올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궁금해할 법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오늘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열정, 추운 이 부분을 살짝 좀 녹여드리도록 오늘 팍팍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가는 그 열정만큼은 식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슈 시그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입장 속에서 내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무님께서 또 엄청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24년 대비 부동산 투자 전략이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24년이에요. 야, 24년에 또 어떤 또 즐거운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한 번씩 가끔 하는데,
자, 24년을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은 행복이니까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 주택 매입에 좀 주체자가 있는데, 이 주체자가 좀 무주택자분들이 계시고 또 다주택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좀 답답한 좀 정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24년을 좀 대비를 하면서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좀 정체될 곳은 어딘지, 그러면서 오히려 24년에 좀 하락할 곳은 어딘지, 요걸 좀 찝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좀 조건과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 무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노란색이 다주택자분들인데 2017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이 주택 매입 주체가 다주택자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좀 상승하고 언론 매스컴에서 막 부동산 막 올라간다 난리를 치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무주택자분들이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분들보다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에 더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이는, 그래서 2021년도가 없잖아 좀 고점의 형태가 돼버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고점의 부동산을 언제 샀냐,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때 산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가격 이후로 좀 많이 부침이 있다. 그래서 24년도를 우리가 논할 때는 21년도, 22년도 즈음에 부동산이 뭐 끝없이 오를 줄 알았는데 좀 어려움과 꺾임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 물린 사람,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부분도 좀 보면 16년간 평균 가격 거래량을 좀 봤을 때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가 폭발적으로 이런 거래가가 좀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그만큼 좀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게 21년도, 20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좀 꺾이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락이 왜 하락이 되냐? 내가 부동산이 서울에 있어요. 내가 부동산이 경기도에 있어요. 내가 부동산이 대구에 있어. 부동산 부산에 있어요. 충청도, 뭐 대전, 막 이런 곳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좀 조언을 드린다면, 많이 오르면 여러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이 지금 많이 떨어진 가운데에서 이 원인을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높이 올라가면 추락을 할 때 더 파급력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울산이 올랐다, 세종이 올랐다, 경기도가 올랐다, 많이 오르면 좀 많이 빠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덜 빠지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2024년을 좀 대비하셔야 되는 그 생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우리는 사이클을 간단하게나마 좀 어림잡아서 좀 보면서 베스트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2022년 1월이 최고점이다 라고 봤을 때 21년도, 19년도, 18년도, 그래서 쭉쭉쭉쭉 빠진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가 고점 대비 40% 빠진다, 19년도가 30% 빠진다, 이런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내가 가격 방어를 하면서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치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점에 내가 지금 물려버렸다. 22년도에 잘못 샀다. 21년도에 잘못 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면 2021년도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 22, 23, 24, 25. 그래서 2024년도는 즐겁고 행복하고 부동산 투자로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해다라고 보기보단 좀 부침이 있으니까 투자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아파트 잘못 산다, 빌라 잘못 산다, 오피스텔 잘못 산다, 상가 잘못 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내년에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값 상승 요소를 기본적으로 볼 때 좀 전세가를 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던 때가 최근에 뭐 영화도 나와서 이슈가 된 1980년대, 1990년대 이런 초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200만 원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거나 가격 안정감이 좀 있었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오르면 반드시 빠질 때가 옵니다. 빠지고 나서 회복이 빠른 곳이 있고 회복이 느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강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은 23년도에 강남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또 어려움도 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강남이 어렵다는 건 송파구도 어렵고 서초, 다른 지역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시장이 회복이 되고 안정감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봤을 때 기본 5년은 좀 간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사야지, 빌라 사야지, 빌라 지금 뭐 모아타운 주택이 뭐 5천만 원이면 사요, 9천만 원이면 사요. 이 방송 들으면서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개발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싸다는 이유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과 내년 시장이다. 그래서 내가 꼭 아파트랑 빌라를 사고 싶다.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늦진 않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를 해드린 어디가 상승합니까? 어디는 정체가 됩니까? 어디는 내년에도 하락을 하고 어렵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보려면 여러분들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불변 중에 하나가 결국은 땅은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땅값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에 개발을 제대로 진행하는 곳은 상승을 할 거고,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할 땅이 없다, 개발할 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좀 부침이 있거나 하락이겠죠. 그래서 2024년을 좀 밝게 열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3기 신도시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국가산업단지를 좀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이 속도가 빠른지를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왜? 3기 신도시라고 해도 3기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 택지 땅이 개발 건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전에 동탄도 어려웠었고, 양주도 어려웠어. 양주 옥정 어려웠죠. 파주 운정 어려웠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꾸준한 개발이 들어가는 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서울은 당연하지만
과거에 평택을 막 4, 5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계속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좋다라는 얘기보단 이처럼 꾸준하게 개발이 되는 곳은 꾸준한 상승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청자님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연말이 다가와서 마음이 급해지고 좀 뭔가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요거에 빠져 있기보단 급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서부터라도 정확하게 이 개발이 꾸준하게 되는 지역을 좀 찾아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땅이 됐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상승하는 곳인지 정체하는 곳인지 하락하는 곳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급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배우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은연중에 어디가 좋습니다. 또 흘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에 활용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도 2024년을 앞두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배워봤는데요.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청룡 같은 경우에는 풍요로움을 의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 상담창구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무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 궁금하시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요. 02-2128-3897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집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런 거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느 네. 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위치한 어떤 주택일까요? 인천시 계양구 효성 네. 2동 세산아파트, 그린 세산아파트 103동 811호. 네, 좋습니다. 인천 계양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상무님이랑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인사부터 나눠보실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요 효성동에 오래 계셨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그럼 정 많이 들으셨겠네. 네네. 부동산도 왕창 올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뒤쪽에 뭐 공원이랑 천마산이랑 막 이렇게 좀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집 주변에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게, 산이 있다는 게 일단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자, 그러면서 바로 밑에 쪽에는 일자리가 바글바글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좀 가까운 역은 뭐 작전, 경인, 네. 교대 입구역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신 게 내 부동산에 미래가 있냐 없냐? 미래가 네. 좀 밝냐? 어둡냐? 네, 이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태산그린은 이제 이름에서부터 태산. 산이 크네. 그리고 영어도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태산그린과 하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뒤쪽에 산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오래된 요 동네를 지금 효성 도시개발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선 좀 없잖아. 내가 보유한 부동산 바로 옆에가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가 빨리 안 되니까 이게 제일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네.
왜냐면 옆 동네가 개발을 해버리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르거든요. 아, 그럽니까? 예. 옆에가 좋아지면 내 것도 올라요, 시청자님. 아,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시청자님 부동산이 네. 평당 아파트 가격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 옆 동네는 완전 이 시골 오래된 동네여서 평당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대강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 예. 근데 얘를 개발을 해서 신축을 만들면 얘들 계획 자체가 한지네? 4,000세대 뭐 공동주택을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적어도 시청자님 부동산보단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새로 지으면 비싸겠죠? 새로 지으면 당연히 비싸죠. 네. 그래서 그 가격이 뭐 1,300만 원이 됐든 1,400만 원이 됐든 시청자님보다는 무조건 높겠죠? 네. 새 거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청자님도 왠지 느낌상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옆에서 끌어준다는 좀 형국이죠. 네. 근데 얘가 이제 개발을 한다는 지가 지금 15년이 됐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했지만 좀 부침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일단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이 여기서 좀 계속 계시기도 했고 옆에 개발도 바라보시면서 막 희노애락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순간에 이걸 좀 갈아타시긴 좀 쉽진 않으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땐 좀 2년 정도는 좀 더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어쨌든 네.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청자님 부동산한텐 악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혹시 지하철 같은 거는 신길 가능성 있나요? 아, 지하철이요? 표정동 쪽에? 지하철은 시청자님 네. 좀 보게요. 그래서 이제 딱 되면 이제 너무 좋지만 네. 이제 된다 하더라도 좀 당장 되기 쉽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지하철 기다리시는 건 너무 좀 막연한 거고요, 시청자님. 네. 옆에 효성 도시개발 개발 호재 진행이 부침없이 좀 진행이 좀 매끄럽게 되는 순간 시청자님 부동산을 팔아서 이동하시는 게 좀 어떨까? 네.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 뭐 계산, 작전 요런 데 있잖아요. 네. 계양구청 주변은 좀 개발을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근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1997년에 지었고 네, 뭐 세대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층수가 최고층이 몇 층인지 아세요? 아, 25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뭐 24, 25 하잖아요. 예. 이게 층수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한 번 더 손대기가 조금은 그래요, 시청자님. 그래서 뭐 1,000세대도 넘고 뭐 90년대 뭐 중반에 지었고 뭐 앞으로의 리모델링, 뭐 재건축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생각만 머무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쁘다기보단 효성도시개발에 호재를 없는 기간을 앞으로 내가 2년 안에 승부를 보고 좀 한번 갈아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아, 예.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희가 그걸 네, 정리하고 네. 다른 데로 갈까 지금 생각 그래서 중이거든요. 요 산곡역 주변도 있고 네, 네, 계산 작전 네, 네, 요쪽에 좀 관심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뭐 중동 상동에 네, 작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굴포천 아시죠? 네, 여기도 굴포천역 주변에 뭐 우길 아파트서부터 뭐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역 주변에. 그래서 여기도 괜찮지만 제 조언은 좀 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조언 드려요. 몇 층에 계세요? 8층이에요. 아, 8층 적당한 층에 네. 괜찮게 잘 계시네. 그래서 어쨌든 제 조언 좀 활용하셔서 네, 기본 2년 잡고
네. 지금은 좀 부침이 다 있으니까 제값을 못 받잖아요, 부동산이. 네네. 네,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2년 잡고 간간히 좀 시간 나실 때 뭐 산곡으로 마실 가시고 굴포천으로 마실 가시고 작전역을 가서 좀 작전도 좀 짜보고 카페에서 네.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하여튼 2024년에 더 좋은 일이 좀 네. 많이 생기는 우리 시청자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상담해 주신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혹시라도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개발되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 포승읍 신영리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셨네요. 평택시 하면 전문가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쪽의 토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평택 왔네요. 평택, 평평할 펴세, 평해, 모택자. 자, 평택입니다. 평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평택이 이거 뭐 무진장 크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은 크게 동쪽 구간이 있고 가운데 구간이 있고 서측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평택에서 강조를 드리는 건 평택에서 동측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와 서쪽은 좀 그러합니까? 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딜 뿐이지 가운데도 서쪽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이 여기가 너무 잘 나가 버리게 되면 배가 아픈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는 부분에서 동측이 아니라 지금 서측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측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휴게소도 또 이뻐요. 일자리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중국과 좀 교류가 좀 잘 되는 부분에서 여기를 좀 개발을 하자. 물동량도 많고 차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포승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현덕이라는 곳으로 개발을 하자. 그러면서 뭐 화양 도시 개발도 하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영리는 이 신자가 뭔가 느낌만 들어도 새거 신인 것 같잖아. 그래서 요 주변에 좀 투자하신 분들이 요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많이들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싸다니까 막 샀어. 싸다고 잘못 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집에 가서 싸대기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있는 쪽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신영리가 양측으로 전부 다 일자리와 상업지와 이런 개발들을 좀 동반을 한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일자리가 또 늘어나면 또 교통도 좋아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면서 신영리의 좀 가치가 오르긴 올랐다. 근데 문제는 물은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삼면이 다 물이야. 어설프게 물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매끄럽게 풀려야 된다. 매끄럽게 풀려야 정부도 시원시원하게 돈 넣고 중국도 시원시원하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측이 여기에 좀 지지부진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100억 이상의 막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도 여기에 막 부동산을 막 샀어. 왜 샀습니까? 싼 거 같아서요. 물이 있어서요.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을 잘하는 거랑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영리의 부동산은 도로 개발 이런저런 호재들이 부침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렇게 좀 오르면 좋겠지만 요래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드리고, 그럼 내가 좀 기간을 좀 줄여서 메인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택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동측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안중도 요즘 역세권 생겨서 뭐 도시개발하고 화양 도시개발도 막 16년 만에 진행이 또 되고 분양을 했는데 또 미분양이나 쌓고 막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의 신영리 부동산은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기다리시고 한다면 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왜 그때쯤 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좀 차고 현덕 또한도 역시 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로가 진행이 좀 됐을 때 시기를 기본적으로 한 4년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태까지 뭐 언제 투자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한 4년 뒤에는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주의사항은 이것만 그냥 4년 계시고 제 얘기 듣고 잘못 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주변 사요?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꼭 권장 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 4년 기다리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신영리의 토지에 대해서는 4년 정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은 빛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더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메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동측 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권해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다시 한번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그 평택의 땅 그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평택에 네. 위치한 땅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어느 쪽에 위치한 토지인지 자세하게 예. 조금 위치 좀 알려주시죠. 예, 안중읍, 네, 대반리, 네. 산 95에 2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시죠. 네,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봐주셔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대반리 요산 95-2번지요? 네네. 여기 좀 큰데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언제 네. 사셨습니까, 시청자님? 응?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네. 올해 샀어요, 올해. 올해? 응.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지 왜 꼭 저지르고 물어봐요? 글쎄요, 시간이 없더라고. 막 급하게 서둘러갖고. 아, 그래요? 응, 응. 뭐 시청자님이 들을 법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들으셨을 법한 얘기는 뭐냐면 뭐 응. 이거 시청자님이 돌아다니시다는 거예요? 뭐 지인이 추천한 거예요? 아, 지인이 추천해가지고 샀거든요. 지인이 그 지인은 부자예요?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가 지인이 부자였을 때 지인 얘기를 들을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네. 약간 지인 얘기 듣고 하는 건 좀 약간 세모야. 네.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된 건가 지금 불안해갖고 전화. 잘못된 건 없어. 일단 첫 아. 번째 뭐 내년에 뭐 안중역이 개통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중역 하면 이제 도시 개발한다고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네. 역세권 개발한다고. 응. 그리고 세 번째는 뭐 2025년도에 뭐 KTX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네. 뭐 KTX에 뭐 역세권 도시 개발에 역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 사기 싫어. 네. 우리나라 분들이 다 똑똑하신데 좀 약간 허당기가 있는 게 뭐냐면 역 들어오면 다 좋은 줄 알아.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하다 사거든. 그래서 꼭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응. 이 송산역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고 화성시천역도 들어오고 향남역도 들어오고 안중역도 들어오고 인주역도 들어오고 예. 인주역 밑에 합덕역도 들어오고 막 홍성 막 이렇게 역들이 생겨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안중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역들이 서해선의 길이 열린다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만 생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 말고도 생기는 데가 많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 많은 새로 생기는 역들 중에서 여기가 빨리 네. 될 거냐 빨리 안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문가 시각에서 봐야지 지인이 이거 알아 몰라.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몰라.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또 인주역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인주역이 그렇게 좋대. 왜 좋다 그래요? 그건 못 들었는데요. 인주역 주변에 거 팔아먹으려고 인주역이 좋다고 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이런저런 지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허풍이 아니라 맞는 사실은 맞아요, 시청자님. 아,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면 도시개발도 네. 있고 기존에 요 안중, 요 송담 뭐 토지구역 정리해서 개발한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또 이제 역세권 개발도 여기 도시개발 시청자님은 투자를 오래 하신 거지만 이전에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환지 개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환지는 이런 겁니다. 시청자님이 오늘 공부 제대로 하네, 우리 시청자님. 네, 네, 네. 시청자님이 1000평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1000평이 농지 가질래요? 산 가질래요? 상가가 낫죠? 아니, 농지 가지실래요? 그러니까 1000평을 살 건데 농지를 사실래요? 산을 사실래? 산 사겠죠. 산을 농지는 사셨어요. 안 되잖아. 뭐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고 일단 산을 샀어요. 네. 그러면 산이 이제 있으면 1000평이 있잖아. 예. 그러면 이 산을 개발을 요 안에 있다면 개발을 하면 산을 깎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높은 산을 깎았으니까 여사님이 1000평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이거저거 하니까 네. 깎고 이거저거 해서 여사님한테 내가 500평 줄게요, 이런 거야. 아, 반 정도? 네,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대강 얘기를 해드리면 뭐 네네. 30%든 40%든 60%든 그래서 500, 그러니까 내가 내 땅 1000평 주고 500평 막는 거예요. 아, 네네. 이런 개발 방식을 지금 한다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이제 땅값이 그래, 오르는 개발은 거죠? 빨리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는 요즘 이제 경기가 좀 부침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빨리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청자님. 한 몇 년 기다려야 그러니까 돼요? 우선은 이제 내년에 이 여기 개통을 하고 역과 더불어서 이제 도시개발까지 매끄럽게 된다는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경기가 해맑을 때, 네.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네. 네. 해맑을 때는 돈이 잘 돌아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좀 드린다면 예. 미리 들어가셨으면 지금도 좀 오르셨겠지만 오래 들어갔다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들어갔으니까 응. 시청자님께서 좀 벌려면 아무리 못해도 5년은 있어야 돼. 아, 5년 정도 기다려. 기본 5년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제가 하도 많이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시면 좋아. 예,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렇게 해야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좀 좋다 나쁘다 해서 실패 확률을 줄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요건 이제 하신 거니까 예. 일단 내년에 여기 잘 활성화되는 부분 도시개발도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빠르게 된다면 네.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럼 이제 그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잘라 얘기를 해드리지만 지인 얘기를 듣더라도 지인이 나보다 잘 살아 할 때, 나보다 많이 잘 살 때 지인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네. 나랑 도찐개찐 지인 얘기를 들으면 예, 맞아요. 네. 서로 이제 뜯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인분도 이제 좋은 마음이시겠지만 왜냐면 지인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아, 야, 이거 하면 좋다. 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죠. 예. 근데 지인인데 막 계속 맨날 힘들어. 근데 뭐 갑자기 이거 하면 잘 된대. 저 이거 바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바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위를 맞이해도 바람이 들어간 놈을 해야 돼, 성실한 놈을 들여야 돼. 성실한 놈 해야죠. 뭐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 네. 5년 정도 좀 보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너무 제일. 아유, 다른 좋은 분들보다 말씀. 훨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 네. 예. 네, 평택시 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쪽 토지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간은 한번 지켜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상담창구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토지 문의 많이 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양주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봉암리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목장 용지이고 18년 동안 보유를 하셨습니다. 557평의 공시지가가 4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68만 원에 팔라고 연락이 오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팔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좀 호재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양주로 가겠습니다. 양주, 좋은 양주. 동두천. 자, 이제 뭐 형태만 봐도, 볼까요? 이제 일반, 이제 서울, 이런 경기도, 이 도시권 안에 이제 갇혀 사신 분들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부동산이거든. 뭐냐면 서울이 이제 이만해. 서울 안에 갇혀 살고 있어. 그래서 뭐 도시라고 해봤자 남양주, 응? 뭐 파주 운정, 뭐 의정부, 양주 옥정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대강 그림으로만 봐도 야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야 이거 북한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멀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 산다는 사람, 빌라 산다는 사람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안 한다고. 근데 요즘에 좀 전에도 얘기했죠. 왜 땅에 대한 문의가 나오냐. 여기는 이제 돌아가거든. 그럼 돌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돈을 쓰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더 빠질 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가 뭐 서울대를 나오든 자격증이 뭐 100개가 있든 해석을 못 한단 말이야. 왜?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두천 이 양주 라인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 공장 그리고 막 촬영 스튜디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찍든 뭘 찍든 CF를 찍든 뭘 하든지 간에 넓은 땅에다가 이런 큰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짓거나 세트 스튜디오를 짓는다고. 요게 또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개발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동두천 양주 라인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돈을 벌고 세를 받고 강남도 3% 2% 받는 게 기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남의 돈 받는 거, 세 받는 거 어려워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굴리다 보니까 세를 내더라도 어떻게든 내 사업을 위해서 이 자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가 막 10% 막 15%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 땅값이 싸잖아. 서울 이런 도시권은 다 비싸서 세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호재가 뭐가 있냐 딱 보니까 야, 이 동두천 양주 쪽에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을 하는구나.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을 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와서 일해요, 안 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면 주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뭐 상가도 이제 들어오는 거고, 원룸 이런 단지도 들어오는 거고, 막 새로운 빌라촌도 들어오는 거고, 뭐 전원주택 이런 것도 들어오는. 왜?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물음은,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누가 팔으라고 한다. 그건 뭐예요? 쩐이 있는 사람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생각이 중요한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야 미래 가치가 있네. 이 주변 거 사. 해서 막 100억, 막 200억, 300억 들여서 막 산이 됐든 농지가 됐든 뭐 어쩌고저쩌고 사. 그럼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의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쓰겠다는데 나란 사람은 내가 1억 있는데 한 8천만 원어치만 요 주변에 땅을 살까? 생각은 한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것 같냐고. 본다고 해서 나오는 거면 너도 나도 전부 다 투자의 신이지. 그래서 느낌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 미래라는 건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냐 안 쓰냐. 그래서 주체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다.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가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가들이 전부 다 아니다 보니까 이런 투자하는 정보를 우리가 캐치를 그래서 부동산은 정보로 투자하는 거예요. 즉 정부가 여기에 돈 투자해 그럼 요 주변은 오릅니다. 기업이 여기에 돈 투자해 주변은 오릅니다. 자산가가 여기에 큰 돈 투자해 주변은 오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맞춰서 시청자님도 누군가가 돈 좀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돈을 파십시오. 근데 당연히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입질은 좋은 입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청자님의 물음상, 뉘앙스상 제가 느꼈을 때 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조율을 만나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지금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조율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조율을 해서 이제 넘기는 게 하나의 방법. 조율을 해서 매도를 한다. 두 번째는 조율을 해서 그냥 버틴다. 그럼 매도를 한다는 건 매도를 해서 내가 어디로 갈아탈까? 갈아탈 곳을 정해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버틴다고 한다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살짝은 좀 빠져 있어서 여기도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면 나 이 가격 마음에 안 들어. 그럼 5년 보유하세요. 근데 내가 나 이거 빨리 환금해서 더 좋은 데로 갈아탈 거야. 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평택으로 갈아탈 거야. 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뭐 세종으로 갈아탈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5년이냐 빨리 해서 환금해서 갈아타냐 이 부분 얘기해 드리겠고, 결론은 그래서 여기가 좀 활성화되고 좋은 값을 더 받기 위해서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먼저 조율을 하셔서 갈아타신다면 어느 곳으로 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네. 그 진산마을 성원 쌍떼빌에 대해서 전망과 거기에 이제 24년 하반기에 그 GTX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생긴다면 바로 이게 오를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쌍떼빌 성원. 네네. 고생 많았죠, 성원도? 맞습니다. 네, 건설사 자체도 고생이 많았고. 네네. 이 진산마을, 이제 슬슬 이제 진산마을이 예.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계셨어요, 올해 여기서?
여기 지금은 이제 전세를 준 상태고 지금 네. 이제 충북 쪽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예, 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 이거를 좀 바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을라 그래요. 아, 왜냐하면 호재가 없잖아. 그쵸, 예. 그래도 나는 어떻게 좀 전생에 좀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래도 바로 옆이잖아요. 새로 개발하는데 붙어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욕심은 내가 성호 샤이니 힐스를 샀었어야 되는데 막 아.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왜? 네네. 답답하니까. 뭐 되지도 않을 거 생각해서 뭐해. 성호 샤일 대리인 보정 이편한 세상,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나간 거고, 그래서 요 주변이 결국은 개발이 이제 된다는 건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제 오르는데 이제 두 가지야. 첫 번째, 빨리 오르냐, 좀 지연되냐.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위치가 이제 엄연히 얘기를 이제 따지면 경쟁 부동산이 많다. 그러니까 이 진산마을 성원 요 주변도 성원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옆에 보면 이제 신분당선 있고 또 우측에는 이제 분당선 요 라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신분당선은 정말 빠르게 개발한 이 교통입니다. 그죠? 예. 호로록 개발이 됐어. 그러면 얘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가까운 쪽에 신축이 됐든 구축이 됐든 막 얘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 반영을 받으면 얘들은 빨리 받아요, 늦게 받아요? 빨리. 얘들은 가격 반영이 빠르죠. 예.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즉각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LG 빌리지 신봉마을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르신들 많잖아. 그렇죠. 뭐 성동마을 요 라인도 그렇고 막 60평대, 70평대 이제. 에? 예. 내가 노후를 위해서 60대 때 들어갔는데 이제 남편분이 됐든 이제 와이프분이 됐든 둘이 60평대를 갔는데 이제 혼자 되신 거야. 예. 근데 집이 막 8억이었는데 4억 됐어. 어때요? 정말. 죽는 거야. 예. 더 짜증나. 팔리지도 않고 60평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좀 애환이 있는 동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역세권이라든가 기존 역세권 붙어있는 라인에서 위치 좋은 애들은 바로바로 가격 반영이 빠르다. 근데 이제 진상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좀 연식도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상 반응이 늦은 애다. 그래서 이제 만연 라인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요 라인에 간단한 정의를 내드린다고 한다면 빨리 오를 거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가격 방어를 한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딘 부동산이다. 좀 더딘 부동산인데 어쨌든 용인 요 GTX 라인의 활성화 플랫폼 시티의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팔아서 어설프게 팔면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어설프게 팔면 친구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지인한테 연락 오고 뭐 보험회사 연락 오고 왜 돈 들어갈 일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파는 순간.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2년 가지고 계세요. 2년. 2년 정도. 예. 네, 2년 정도. 이제 2년이라는 건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좀 부침이라든가 좀 자 뭐 맞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는 단계가 한 2년 정도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잘못 빼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돈이 다 줄줄 새요. 가지고 있어라라는. 예, 웬만하면 뭐 쓰실 일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없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절대 돈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이 못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귀신이 못 뺏어가는 거. 등기부등본 등기 친 건 못 가져가 귀신도. 그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호재들이 내년서부터 더 활성화되고 내년 네. 개통되면 또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는 GTX를 빨리 개통을 해서 빨리 이슈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와 동시에 용인 플랫폼 시티도 덩달아 혜택을 보면서 시청자님 부동산도 좋으면 좋았지 마이너스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 부동산이 안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안 좋은 거야, 그때. 이해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고 지키시면 2년 뒤에 아주 그냥 입이 찢어지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신다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일 좀 많이 생기는 시청자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0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지역 궁금하셨다면 부동산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요. 02-2128-3897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오늘 도움 주신 정현우 상무님과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신다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